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12월 15일 화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간밤에 주말을 지나고 열린 미국 시장은 뭐 이런 특징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0.5% 정도 상승을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답답한 시장이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기대하고 있는 부양책에 대한 어, 그런 소식은 없고, 오히려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봉쇄 조치가 더 강화될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 실제로 그 질병 확산에 대한 현상은 좀 어렵고, 이런 게 이제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제가 썸네일 제목으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시장에서 찜찜하고 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잘 안 틀려요. 그게 좀 저는 이제 좀 틀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는데, 뭐 이게 시장이 이제 오르고 그래야 좋은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딱 느낌에 이거 어제 사면서도 왜 이렇게 찜찜하지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 오늘 시장이 전형적으로 그걸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게 참 힘들고 조금 맥 빠지게 하는 시장이죠. 그래서 장중에 상당히 많이, 그러니까 이 장이 시작될 때는 약간 플러스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익 시험 물량도 좀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10시 금방서부터 다시 이제 뭐 이 물량이 막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해서, 특히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면서 2735까지 갔었어요. 지수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오늘 아주 지속적으로 팔았어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기관이 2,486억 순매도, 외국인은 3,857억 순매도,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703억 순매도, 기관은 734억 순매도, 개인만 1,983억 샀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외국인들이 파는 것도 좀 환율에 영향이 있기는 있죠. 그래서 오늘도 천공 94만 30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원 50전 원화가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던 원화 강세도 조금 이제 쉬어가는 타임이죠. 그런데다가 시장 안에서도 뭐 이랬다 할 동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후 들면서 조금 이제 달라진 거는, 오후 들면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 시장도 굉장히 답답하고 다급한 거예요. 뭔가 이거를 어떻게 좀 어, 떨치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가장 큰 게 이제 부양책인데, 부양책이 이게 공화 민주 양쪽이 생각이 지금 서로 다른 거잖아요. 이게 한다는 그 대원 측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막 이래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정치권은 다 이제 그런 거죠. 이거를 하는 거에 대한 자기 명분이 서야 되니까 이게 제 느낌으로 이게 타협이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뭐 역시 들려온 얘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별개의 두 개 법안으로 해서 뭐 통과시킨다. 그게 이제 뭐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그렇게 답답하다는 얘기를 이게 반증해 주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FOMC에서 뭔가 이제 이번 그 목요일 날 우리한테 알려질 회의 내용에서 뭔가 자산 매입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유동성 공급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 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흘러나와서 외국인들이 좀 샀냐나 그랬더니, 외국인들은 현물 시장에서 한 게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매수폭을 좀, 선물 매수를 좀 늘려갔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하락을 좀 끌어올리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이 선물을 강하게 땡기게 되면 그 선물을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하니까 그 상대편이 누굽니까? 선물을 파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물을 매도한
기관이나 이런 쪽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일부 현물을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후 들면서 쉽게 얘기하면 매도 강도가 좀 약해진 거예요. 뭐 장이 돌아선 게 아니라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매도 강도가 좀 약해졌다. 그래서 결국은 뭐 한 5.38포인트, 포인트로는 떨어진 2756.82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보합권이죠.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그냥 뭐 강보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장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시장을 지루하게 이끌고 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주 좀 맥빠지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얘기 그 정리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저는 이거 다 알고 계신 줄 알고 간과했는데 어제 댓글 보니까 이걸 말씀드려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얘기 조금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식 명의계에서 정지, 예, 그리고 주주명부 폐쇄 기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시가 뜨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 시장에 들어와서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이 중에거나 아니면 이게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거 이제 굉장히 놀라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쓰는 단어 자체가 약간 좀 보기에 따라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쓰는 용어들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주식 명의 개서 정지.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이라는 게 뭡니까? 주식을 우리가 사고 팔면 주식을 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회사의 주주가 되죠. 주식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샀어요. 홍길동이 주식을 샀어. 그러면 이 홍길동이 주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임꺽정 거를 임꺽정이 팔고 홍길동이 샀어요. 그러면 주주 명부에 임꺽정은 빼고 홍길동으로 새로운 주주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명의 개서, 명의를 새롭게 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의 이름을 새롭게 고친다. 왜냐하면 주식이 계속 사고 팔리니까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은 이해를 하셨죠. 근데 이걸 왜 하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 주식 명의계에서 정지기간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도 내일은 못 올라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거를 왜냐하면 명의를 바꿔주는 일을 정지를 한다는 얘기는 그건 왜 그러냐 하면 결산기가 12월이 되면 우리가 주주총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주총회를 뭐 주주총회 전날까지 주식이 사고 팔리고 주식은 계속 사고 팔리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이 주주총회 참석 여부를 결정짓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통상 이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통상적으로 연말이 지나면 그때부터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얼마 기간 동안 명의 개설을 정지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은 주식이 사고 팔아서 주인이 바뀌어도 주식의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주주명부에는 이름 안 바꿔줘.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12월 28일 날까지 매매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주주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29일 날은 벌써 권리락되죠. 왜 29일 날부터 사는 사람은 주주명부에 못 올라가요. 왜? 이 주식 그 결제가 다음 날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 명의 개서 정지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주명부 폐쇄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주명부 폐쇄 뭐예요? 주주명부 들락날락 못합니다. 이거를 미리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주식 사고 팔고 이런 거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 갖고 여기 폐쇄 뭐 이러니까 아마 상패가 연상이 되셨는지 굉장히 놀라셔갖고 근데 이제 이거는 뭘 근거로 하냐면 상법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이제 결산기를 앞두고 결산기가 지나면서 이렇게 주식명의계에서 정지도 시키고 그 기간 동안에 주주명부를 폐쇄한다.
이게 이제 상법 354조에 의한 건데 여기에 2주 전에 이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그거 공시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막 나옵니다. 이제 요새 공시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놀라시지 아니에요. 그냥 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은행에서 전산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뭐 새벽 2시서부터 어느 날 4시까지 그 인터넷으로 그 뱅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 뭐 이런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관에 있는 경우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가 정관이 있죠. 그래서 주로 코스피는 이런 명의계서 정지나 주주명 폐쇄를 잘 안 해요. 근데 왜냐하면 정관에 있어서 가름하니까. 근데 코스닥 거래소 규정 38조에 의해서 코스닥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제 코스닥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브런치 카페에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냥 뭐 별일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굉장히 많이 눌리는 가운데서도 이게 뭐 반도체 이제 반도체 제가 지난 주말에 이렇게 그 반도체 그 후공정 쪽에 있는 기계 장비나 이런 거 쭉 영상으로 달아드린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데 있는 것들 뭐 원격 의료 뭐 또 새롭게 요새 IPO에 대해서 상장됐던 것들 또 그다음에 뭐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이슈 뭐 이렇게 해서 올랐는데 오늘 시장은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 없는 고래 토끼가 선생이다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메인 주들이 좀 쉬니까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해서 막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이제 오후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에 적극 나서면서 기관도 일부 프로그램이 작동했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사는 게 뭐냐면 이제 대형 주죠. 리딩 컴퍼니를 사게 되죠. 그래서 뭐 범없는 거래 토끼가 선생은 이제 그냥 그렇게 짧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이런 현상 되게 답답하잖아요. 오늘 시장을 보면. 어제 제가 이제 찜찜했다 그랬는데 그게 그냥 오늘 나타나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답답함을 줬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은 어떤 때 나타나냐? 이런 움직임은 시장이 새로운 동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유동성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매일 시장이 오를 수는 없어요. 유동성을 시장에다 끌어넣는 뭔가 촉발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촉발작용이 없으면 돈이 뭐 괜히 그냥 들어오진 않잖아요. 돈이 뭐예요? 자기가 들어가면 뭔가 먹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아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돈을 시장으로 드릴 수 있는 뭔가의 동력이 필요해요. 이포크 메이킹한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뭐 재료를 하던 뭐 여러 가지 뭐 해서 이게 모멘텀 뭐 트리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시장 주변에 있는 돈들을 시장으로 끌어넣는 그런 동력, 촉발작용을 일으키는 그게 필요한데 지금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그걸 겪었고 제가 이제 이번 주 넘으면서 이번 주는 이제 미국 쪽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랬는데 미국 쪽도 뭐 대안이 없잖아요. 미국에서 바라는 게 뭐예요? 딱 두 개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부양책. 추가적으로 좀 해줘.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 해줘는 실제로 FOMC가 얘기해서 연준이 유동성 공급해서 자산 매입해주고 이런 게 실제적으로 일어나기도 전에 그냥 메시지만 전달해도 이미 시장은 움직이잖아요. 시장이 원래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자금은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한데 그걸 지금 이제 미국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추가적인 부양책의 문제는 이 정치권에서 서로 자기 쪽의 그 안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싸움 때문에 이게 계속 질질질 끌려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FOMC는 어쨌든 간 18일 날, 뭔가 발표가 우리한테 되겠지만,
이제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에서 뭐가 일어나를 지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뭐 우리 시장이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수출 잘하고 뭐 이래서 시장이 좋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뭔가가 움직여주는 촉발을 하는 건 지금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그거를 하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게 이제 풀려야 되는데, 만에 하나, 이건 진짜 얘기하기 싫은 거지만, 만에 하나 연말까지 가시적인 계획, 예. 허다못해 FOMC 회의에서 무슨 립 서비스라도, 라든지, 뭔가 우리가 그 연말 안에 가능한 추가적인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시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 시장은 연말까지 계속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연말까지 진짜 이게 이런 오늘 같은 시장의 모습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상당히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짜증나고 뭐 이런데 이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올해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오셨거나 아니면 이제 뭐 경험이 짧은 분들은 대개 이제 이런 때 못 참아요. 못 참아요. 그 못 참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냥 떠나요. 주시장을. 그러니까 이게 며칠만 거듭되면 그냥 떠나버려요. 떠난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그냥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돈 챙겨서 가는 분도 있고, 근데 주식 안 한다 이런 분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하겠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주식은 있는데 안 봐요. 시장을 그냥 안 보시는 거예요. 아니 나 이제 안 봐. 짜증나. 이런 이제 경우가 주시장을 떠나는 거고. 두 번째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뭔가 그래도 뭐 매일 오르는 종목은 있는데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래갖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없는 고래 이제 토끼가 선생이다 그러면 이제 토끼 쪽으로 갑자기 가는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상당히 위험해져요. 그 다음이. 예. 이 실수가 그 다음의 실수를 계속해서 이제 촉발시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메인 포트폴리오하고 그 돌아다니는 거하고는 다른 거다. 이거는 철저히 구분해서 중심을 잡고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거듭해서 드리잖아요. 그건 왜냐하면 이제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기간으로 보면 뭐 연말까지 이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거래 일수를 보면. 근데 이제 이거를 못 참으면 정말 안 되죠. 이거는 긴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런 기간도 시장에서 멀어지지 말고 시장에 바짝 다가서서 시장을 또 느껴보는 이런 훈련도 좀 필요한 훈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때 자꾸 발을 빼지 마시라. 이런 데는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최근에 뭐 이제 배당 주고 그랬는데 이제 배당 많이 줄 만한 것들 벌써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배당주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럼 뭐 배당주라는 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잘했냐, 돈을 많이 벌었냐 이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배당을 주죠. 배당을 잘 주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었냐, 그 다음에 계속 돈을 벌 수 있냐. 그러니까 결국은 배당보다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실적이에요. 배당은 이제 뭐 연말 지나면 일단락 되는 겁니다. 배당락 되고 그래갖고 그냥 일단락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요하게 봐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그냥 실적이에요. 실적입니다. 실적이 좋으면 그냥 믿음을 가지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이렇게 답답할 때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뭐 하는 거는 너무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장이 딱 풀려가지고 이제 간다 이러면 그냥 하루 이틀이면 그동안 뭐 떨어진 거나 못 오르는 거 그냥 한꺼번에 다 가는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연말이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말까지 이 시장이
이 최악의 경우 제가 말씀드린 최악의 경우 미국에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 되게 답답해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을 때라도 연말까지의 시간은 그렇게 긴 거 아니다. 오늘도 시장 보면요 중간에 메인 포트에 좀 빠진 거 있으면 잘 집어넣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은 빨리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서 말씀드렸던 10% 이상 남은 거는 내가 보유하고 물량의 한 20%는 이익 시현하고 하는 거, 또 오늘 되는 장이었어요. 아침에. 그 아침에 그거 하고 장 빠졌을 때 자기가 왕복 수수료 이상으로 해서 다시 사는 수 있는 기간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지만 이런 메인 포트폴리오를 손볼 수 있는 시간은 우리한테 여러 차례 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이 어렵고 맥 빠진다 이래서 그냥 시장을 떠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뭐 참고로 보면 외국인들이 산 거는 2차전지 쪽에 좀 많이 2차전지는 외국인들이 다 SDI나 LG화학 뭐 샀어요. 나머지는 다 뭐 주요 종목들 중에서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 기관은 좀 파는 쪽에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도 오늘은 980억이나 순매도를 했어요. 물론 개인이 1,300억 이상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 그냥 바람이 있다면 오늘 썸네일 제목처럼 FOMC 너만 믿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주면 우리가 이 지루함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고 뭐가 안 나왔다. 그러면 연말까지 뭐 이런 비슷한 장들이 그냥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이 장을 편하게 볼 수 있다. 단 이런 시장에서도 절대로 장에서 뒷걸음질 치지 마시라. 이럴수록 더 들어가서 이 장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떻게 흐르고 있나 이런 거를 느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 느끼신 것 중에서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오후쯤에서 장이 싹 돌 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선물을 땡기면서 매도 강도가 약해질 때 어느 것부터 도나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향후 시장을 생각할 수 있는 많은 참고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내일은 또 이제 수요일이니까 내일도 뭐 기가 막힌 소리는 미국 시장에서 안 나올 것 같지만 모레나 돼야 뭐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기대니까 또 기대를 해 보죠. 예, 저는 이제 내일 시장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